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SOU. 지금부터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에 대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작업 관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교육은 법적 근거 및 교육의 목적, 산업안전 및 사고, 보건관리, 위험성 평가와 관리 체계, 현장 안전관리, 유해물질, 비상대응 및 응급조치, 정신건강 및 직무환경 개선, 정리 및 퀴즈의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법적 근거 및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 및 중요성. 신규 채용 및 작업 변경 시 안전의식 함양. 새로운 환경 또는 변경된 작업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작업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필수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산업재해 감소, 그리고 작업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교육의 법적 근거.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29조 제3항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추가적으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대상자는 신규 채용 근로자,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입니다. 교육 종류와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 대상의 정기교육은 매 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를 위한 교육은 8시간,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작업자는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교육시간과 교육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의 경우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보건관리.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의 이해. 사고 발생 메커니즘에서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행동, 즉 인적 요인과 불안전한 상태, 즉 물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며 하나의 위험 요소가 연쇄적으로 다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추락사고, 즉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입니다. 둘째, 끼임사고, 기계 및 설비의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입니다. 셋째, 부딪힘 사고, 구조물이나 장비 등과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감전사고, 전기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화재 및 폭발사고, 인화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 3원칙 첫째, 원인 제거입니다.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둘째, 위험 격리입니다. 위험원과 작업자 사이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호구 착용입니다.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사고 발생 시 최후의 안전장치로 활용합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직업병은 작업 환경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요 직업병으로는 소음성 난청, 진동증후군, 직업성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직업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화학적 요인으로는 유해 물질, 가스, 증기, 분진 등이 있으며 물리적 요인으로는 소음, 진동, 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반복 작업이나 부적절한 자세 같은 인간공학적 요인에 의해서도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작업 환경 개선, 예를 들어 환기장치 설치나 소음 차단, 작업 방법 개선, 즉 인간공학적 설계를 적용하는 것, 적절한 보호구 착용, 작업 전환 및 휴식,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직업병 예방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예방입니다.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의 이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근로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선원 등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보상받습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도 특례 규정에 의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요양급여,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인 장애급여,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급여, 그리고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을 지원하는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재해 발생부터 보상까지의 절차는 먼저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상 질병이 발현되면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최종 승인 결정 시 치료비 지원 및 각종 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안전망이자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분산시키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의 개념. 건설물, 기계 및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에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유해 및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작업장 내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위험성 결정입니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 수준을 결정합니다. 셋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입니다. 결정된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넷째, 기록 및 관리입니다. 평가 과정과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제 적용 및 근로자 참여. 위험성 평가 실시 시점. 신규 작업이나 프로젝트 시작 전과. 작업 내용, 설비, 공정 등의 변경 시, 그리고 새로운 위험 요인 발견 또는 사고, 아차 사고 발생 후에도 실시하고, 최초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참여 의무 및 중요성. 현장 근로자는 실제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더해질 때 위험 요인 식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 활용. 위험 요인 제거 및 방호 조치를 개선하는 데 쓰이며 작업 표준 및 안전작업 지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됩니다. 현장 안전관리, 기계, 작업, 환경. 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 회전기계, 절단기계, 전기기계 등의 기계장치의 주요 위험 요소는 협착, 끼임, 감전, 절단, 그리고 충돌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회전부나 구동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계, 기구의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에는 안전덮개, 양수 조작식 작동장치, 비상정지장치, 감응식 안전장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호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해제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작업 절차와 방법을 위해서는 작업 시작 전 기계 및 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계 및 기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수칙은 기계 사용 전 점검,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확인과 올바른 사용, 로그아웃, 태그아웃 절차 준수,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작업 동선 및 안전 통로 관리. 효율적인 작업 동선 계획의 필요성. 근로자 간 충돌, 전도, 추락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수 작업자가 동시에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동선 중첩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충돌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 교차 동선을 최소화하고 위험 지역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미끄러움 방지 조치를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전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운반 작업 시에는 적정 시야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 통로 설치 및 관리 측면에서는 작업장 내 주요 이동로는 안전 통로로 지정하여 표시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 통로 관리의 4가지 원칙은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여 동선을 단순화하고 통로 표시 및 위험구역 경고를 통해 명확화하며 반복 작업의 동선을 표준화하고 사람과 차량 등 이동 수단별 통로를 분리화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 및 청소의 중요성. 삼정활동에서 정품은 필요한 물건만 선별하여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량은 필요한 양만큼만 보유하여 과잉 재고를 방지하는 것이며 정위치는 물건마다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찾기 쉽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OS 활동은 현장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정리는 필요 및 불필요한 물품을 구분하는 것이고 정도는 효율적 배치와 식별을 의미하며 청소는 작업 설비 청소 및 점검을 통해 예방하는 단계입니다. 표준화는 일관된 작업 방법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습관화는 지속적인 실천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정리, 정도는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직접적인 안전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작업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비상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 문화의 기본입니다. 작업 개시 전 점검.
점검의 중요성. 작업 시작 전 기계 및 기구, 작업 환경, 보호구 등을 점검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주요 점검 항목. 기계 및 기구의 작동 상태, 방호장치 유무, 이상 소음, 누유, 전선 피복 손상 등을 점검합니다. 작업 환경 측면에서는 유해 물질 누출 여부, 환기 상태, 안전 통로 확보, 작업장 정리 정돈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보호구의 상태, 적정 보호구 구비 여부, 착용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기록 및 조치. 점검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필요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점검 결과 기록은 향후 안전관리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미실시 시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계 결함이나 작업 환경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유해 및 위험 작업의 경우 점검 미실시로 인한 산업재해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정안전관리 PSM, SMS의 개요. PSM, 즉 공정안전관리는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공정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SMS, 즉 안전관리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통제하여 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법으로 위험 예방 및 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PSM 절차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 확인받은 후 이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업종에는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그리고 질소화학물,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와 복합비료 제조,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재 제조업, 그리고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유해 물질 비상 대응 및 응급 조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이해. MSDS는 화학 물질의 유해, 위험성, 안전한 취급 방법, 사고 시 응급 조치 요령 등 안전 및 보건상의 주요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MSDS를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해당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MSDS 활용의 중요성은 작업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취급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및 안전 조치를 통해 화학 물질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MSDS의 주요 항목으로는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및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안전한 취급 및 저장 방법, 그리고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MSDS 정보 활용 및 보호구. MSDS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MSDS를 확인하여 취급 화학 물질의 위험성과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MSDS는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 변경 시에는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MSDS 정보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MSDS 8번 항목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에서 권장하는 보호구를 확인하고 화학 물질 특성에 맞는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 전 점검 사항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 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종류와 환경에 맞는 보호구인지 확인합니다. 유통기한, 등급, 재질 등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구 착용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호구 착용은 화학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며 MSDS 내용을 숙지하고 올바른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입니다. 보호구 착용의 순서는 MSDS에서 권장하는 보호구 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전 보호구 상태를 점검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며 이때 밀착도와 순서 준수가 중요합니다.
작업 완료 후에는 보호구를 세척하고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1번 비상사태 발견 시 지체 없이 비상대응팀 052-231-2004 또는 사내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2번 필요시 외부 119에 신고한 후 사내 119로 신고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3번 신고 시에는 어디 공정에 화재 및 누출 등 발생. 저는 어디 소속 누구입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2회 반복합니다. 폭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입니다. 폭발 발생 시 즉시 바닥에 엎드려 머리와 얼굴을 보호해야 합니다. 2차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유리 파편에 주의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며 폭발 지점 주변에 다른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만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질식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동료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을 때 무작정 구조하러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밀폐 공간 내의 가스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 기준으로는 가연성 농도가 10% LEL 미만, 산소 농도는 20%에서 23.5% 미만, 이산화탄소는 1.5% 미만, 일산화탄소는 25ppm 미만, 황화수소는 1ppm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 후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및 비상상황 시 구출. 심폐소생술 CPR의 기본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이후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출혈 시 지혈법은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혈되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은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에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밀폐 공간 질식 사고 시 구출 절차는 위험 인지 후 주변에 알리고 119 신고와 함께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구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화재 위험 요인으로는 가연성 물질의 부적절한 보관 및 취급, 전기 설비의 과부하나 노후화, 화기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소화 장비 관리 불량이나 접근성 부족, 화재 감지기 및 경보 시스템의 결함 등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인화성 물질을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하고 정기적인 전기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며 화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허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인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는 화재 발견 즉시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비상벨을 작동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초기 화재일 경우 주변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화재가 확산될 경우 신속히 대피로를 통해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 속을 대피할 때는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보호하여 유독 가스 흡입을 막아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안전. 밀폐 공간은 산소 부족이나 유해 가스 축적 등으로 질식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탱크, 맨홀, 저장조, 배관, 피트 등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소 농도 측정 및 환기는 필수입니다.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농도와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작업 전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와 산소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비상구조 방법으로는 밀폐 공간 작업 시 항상 외부 감시인을 배치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조 시에는 절대 안전 장비 없이 들어가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구조를 시도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및 직무환경 개선. 직무 스트레스의 이해 및 예방.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말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역할 갈등, 낮은 직무 자율성, 불합리한 조직 문화, 관계 갈등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영향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근육통,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신적 영향으로는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소진 번아웃 등이 있습니다. 행동적 영향으로는 흡연이나 음주 증가, 대인 관계 회피, 이직 의도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가 진단 방법을 활용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KUSS를 활용하여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도구는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등 총 8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 3회, 30분 이상.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명상, 호흡법 등 이완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여가 시간을 통한 환기 및 업무와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업무량을 배분하고 명확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확대하며 유연근무제나 휴가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집단 상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 활용. 근로자의 직무 성과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언어적 괴롭힘은 모욕적 언행, 욕설, 비하 발언, 명예훼손, 위협적 언행이 있으며 집단 따돌림은 의도적 배제, 무시, 정보 공유 배제, 소외가 해당됩니다. 업무 관련 괴롭힘으로는 불가능한 업무 지시, 합리적 이유 없는 초과 근무 강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인사부서, 고충처리위원회, 노무사 등에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 및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후 재발 방지 교육, 조직 문화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사후 관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로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애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하며 고객 응대 업무와 관련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관리 및 지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는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개인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상담, 심리평가, 치료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정신건강 상담 방법은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필요시 적절한 치료기관으로 연계됩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 트라우마 센터는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상담 전화는 1588-6497입니다.
근로자 심리 상담은 직장 내 고충 처리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정신 건강 상담 및 자살 위기 대응을 위한 상담 전화는 1577-0199입니다. 정리 및 퀴즈. 핵심 정리. 첫째, 법적 근거 및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교육 의무를 이행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 작업환경 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 및 보건입니다.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직업병 및 건강장애를 예방하며 산재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제도도 활용하도록 합니다. 셋째, 위험성 평가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며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넷째, 기계, 기구 및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기계, 기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 동선과 안전 통로를 확보하며 삼정 OS 활동을 실천하고 작업 개시 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및 비상 대응에 대해서는 MSDS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응급처치의 기본 요령,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안전 수칙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관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고객 응대 시 건강장애 예방, 그리고 정신건강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퀴즈를 풀어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언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1. 근로자가 출근한 첫날과 매월 첫째 주. 2. 신규 채용 시와 작업 내용 변경 시. 3. 근로자가 희망할 때마다. 4분기별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실시. 정답은 2번 신규 채용 시와 작업 내용 변경 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필수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 2.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이해와 활용. 3.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4.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정답은 4번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입니다. 세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위험성 평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1. 근로자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함. 2. 유해, 위험 요인의 크기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함. 3. 법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함. 4. 근로자의 개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함. 정답은 2번 유해, 위험 요인의 크기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문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등을 포함한다. 2. 사업주는 MSDS를 작업장 내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3. MSDS를 확인하지 않아도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보건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4. MSDS 확인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MSDS 확인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과 절차를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